여기 한 외국인 고등학생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교수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수백 명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번쩍 손을 들고 발언을 이어나가는 외국인 고등학생의 모습에 주위 대학생들은 저 말이 사실이냐며 중국인 교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하버드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전문 요리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요리를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 앤드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각의 발달이 뛰어났던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셰프라는 진로를 정해 전문적인 요리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 대표 분야인 한식을 포함한 총 3개의 전문 분야 요리를 할 수 있는 2급 학생 요리사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대학교인 하버드랑 직속 연계가 되어 있는 이유 때문인지 저희 고등학교는 종종 하버드의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배우고 있는 요리를 테스트할 겸 다양한 분야의 요리들을 학식으로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맛을 평가받는 심사가 열리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학과이수 프로그램인 한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한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전문 요리사였기에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한식의 역사와 재료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흥미가 생겼었는데, 놀랍게도 강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들은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는 한 중국인 교수가 자신이 한국에서 약 1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었다는 소개와 함께 한식의 뿌리가 중식에서 시작됐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강의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요리 연구가로 이민 생활을 했던 중국 출신의 교수 선혜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한국의 대표 요리인 한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식의 그 근본인 뿌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식은 꽤 큰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맛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흐름에 맞게 부적절한 성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단으로 재가공하기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식은 대단한 것이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한식의 뿌리는 중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즉 한식이라는 분야 자체도 중식의 한 분야에 포함되어 중국의 대표 요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중식이라는 요리 구성 안에 한식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요리 연구가와 셰프들, 심지어는 한식을 직접 다루는 한국의 요리사들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이 첫 번째 이유로 바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대표 요리 재료인 양념장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처럼 발효를 이용한 양념장을 극도로 활용해 한식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양념장은 중국의 전통 발효법에서 시작된 중국의 전통 양념장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자신들의 대표 양념장인 고추장을 K푸드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파렴치한 수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왜 이렇게 한국은 중국의 것을 훔쳐가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정작 현재 저를 포함한 중국의 수많은 요리 전문가와 셰프들은 그러한 한국인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그저 봐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추장이나 된장을 이용한 요리도 결국은 양념장이 중국의 전통 양념장인 것이 분명하니 오히려 중식의 요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사태 이후 가정식 문화가 발전하면서 중식보다 인기가 없었던 한식은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구성이라는 이유로 급격히 그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바로 이때부터 한식이 사실상 중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K푸드를 홍보할 때마다 중식에 대한 말은 쏙 빼먹고 있죠. 특히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식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김치에 관한 주장은 앞서 설명해드린 양념장의 근본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요리 대회가 있을 때마다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거짓 홍보를 해왔고, 중국은 바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김치가 중국에서부터 발명되어 시작된 발효의 전통 음식인 파오차이라고 해명을 해왔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중국을 오히려 자신들의 김치를 빼앗아가는 이상한 나라라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대표적인 요리들은 고추와 후추, 심지어는 파와 두부처럼 중식에 적극 사용되는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한식 자체가 중식의 요리에 포함된 이런 상황에서 김치가 한국의 것이라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곳에는 오늘 요리고등학교에서도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고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셰프의 길을 걸어야 하는 학생들은 한식에 대한 요리를 다루면서도 그것이 중식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식은 매운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매운맛의 시작점이 바로 중식에서 퍼져나갔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시나요? 즉 한국에서 주장하는 자신들의 K푸드인 한식의 대표 요리들은 전부 중식에서 시작됐고 한국의 요리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카피했다는 말이죠. 최근 외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인 삼겹살의 문화도 중국의 길거리 음식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실마저도 TV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숨기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은 중국에게 요리 분야에서마저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는 중국의 대표 요리구성인 한식마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도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심지어는 중국의 전통김치인 파오차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꼭 중식이 시초라는 설명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셰프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요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중국은 한국에게 빼앗긴 한식의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단상에 서서 중식의 대표 요리들을 보여주며 한식이 중식을 카피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 중국인 교수는 무려 30분이 넘게 저를 포함한 요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식은 중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는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마저 파오차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평소 한식을 기본 베이스로 요리 실력을 다듬어왔던 저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 중국인 교수의 주장이었고 더군다나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강의실에 있는 저와 같은 고등학생 요리사들에게 한식이 중식의 것이라고 꼭 말을 하고 다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마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대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흘려 넘기려고 했지만 주위를 살펴보니 평소 한식을 주로 다루지 않던 친구들은 한식이 중식의 것이었냐며 한식을 주로 다루는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그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나 저는 얼마 전 중국의 한 유튜버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에 대한 조리 과정까지 보여주는 선동의 목적이 다분한 영상을 봤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바로 지금의 상황도 한국의 대표 요리인 한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중식이라며 교묘히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식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번쩍 손을 들어 중국인 교수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인 교수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직속 요리고등학교에서 한식을 베이스로 요리를 하고 있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상당한 선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식은 한국 정부에서도 농산품 수출을 늘리고 한식을 다양한 나라에서 맛볼 수 있게 재료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브랜드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화의 종류에는 한국의 대표 양념장인 고추장과 된장, 심지어는 그들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죠. 즉 이것들은 모두 한국 고유의 발효 기술을 통한 재료들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한식에 적극 사용되고 있던 재료들입니다. 예전처럼 다양한 나라의 요리들이 규격 없이 다루어졌을 때는 각 나라의 대표 음식만 기억하면 됐지만 지금은 한식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 구성 자체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표 요리인 한식들은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한식이 왜 기름을 베이스로 다루는 요리인 중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은 한식을 그 자체로 요리가 아닌 문화 수출품으로 규정해서 색감과 식감을 동시에 살린 뛰어난 요리로 브랜드화를 진행 중인데 교수님과 같은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브랜드화의 이점이 중국에게 돌아갈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하게도 교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노리고 방금과 같은 주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식도 뛰어난 요리들과 재료 구성 방식이 있겠지만 현재 한식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식사 문화부터 재료 준비, 그들의 전통 방식인 발효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문화에서부터 그 전부가 한식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한식이라는 구성 자체가 이제는 K푸드 전체로 규정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현재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전 세계의 요리 연구가들이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다양한 반찬을 놔두고 한국처럼 반찬 문화를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처럼 제가 다루고 있는 한식에 먹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부터 한국인들의 뛰어난 지혜와 영혼이 깃들어 있는 식문화죠. 단순히 교수님의 말처럼 한식은 중식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주장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식과 중식은 전혀 다른 음식 문화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 최근 중식은 기름을 베이스로 다루는 음식답게 최근의 요리 트렌드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한식의 영향력이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선동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식을 주로 다루는 저로서는 교수님과 같은 주장이 굉장히 불쾌하게만 느껴집니다. 한식은 다른 요리들과 다르게 다채로운 색감의 재료들과 날 것 그대로의 재료들을 통해 중식과 일식보다 독특한 맛을 내며 따뜻한 기운을 북돋는 뛰어난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나 최근 서양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죽은 그 음식 자체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뽐내고 있죠. 실제로 최근 재료를 사기 위해 미국의 대형마트들을 가보면 한식이라는 재료 코너 자체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이고 이곳의 재료들은 전부 한국의 대표 양념장이나 음식에 쓰이는 재료들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식이나 일식에 대한 코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현재 뛰어난 한식의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기존 엄청난 인기를 끌어왔던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잡채의 뒤를 이어 이제는 김밥과 비빔밥처럼 쌀을 적극 활용하는 요리들도 그 맛과 영양구성에 있어서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식은 중식과 완전히 분리되어 중식이 넘볼 수 없는 브랜드화와 영향력을 서구권에서 이미 뽐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가정집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 미국의 주택가 단지들을 가보면 냉장고에 무조건 김치와 고추장이 마련되어 있죠. 그만큼 한식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넓어진 상황이고 중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발효음식인 김치가 교수님의 출신 국가인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은 최근 너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화약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요리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다루는 교수라면 조금 더 공정하고 진실성 있게 강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한식에 대한 많은 영향력이 알려진 것처럼 예전처럼 당신들의 문화약탈 작전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식의 영향력은 중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한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평소 한식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한식을 주로 다뤄왔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인 교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교수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인 교수가 그 다음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식을 요리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이것이 중식인 것은 알고 있냐며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그제서야 중국인들의 비열한 방식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중국 교수의 선동 주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된 정보의 오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한식을 다루는 이곳의 학생들은 한식을 중식으로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되는 악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입을 다물고 있던 중국인 교수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부모 중에 한국인이 있는 것이냐는 충격적인 발언과 함께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한식을 만들 수 있었겠냐면서 다시 한번 기괴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강의실 마이크를 이용해 침까지 튀기며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게 요리를 연구할 수 있는 재료를 준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그러한 이야기는 왜 쏙 빼먹고 거짓된 주장을 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학생은 정말 이곳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맞나요? 학생의 주장은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가 힘든 발언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식문화에 오히려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발언이죠. 한식이 쌀을 주로 소비해서 요리를 한다고 했는데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쌀을 주로 다룰 수 있을까요? 물론 쌀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들이 가난한 과거의 시절에도 지금처럼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그 돈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바로 한국으로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마련을 했다는 사실이죠.
즉 현재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처럼 한국의 자원을 소비시켜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단 하나의 돈도 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리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관광상품의 판매율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돈으로 한식을 개발해 나갔으니 한식의 지분율은 중국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로 볼 때 바로 한국의 대표 요리인 한식이 중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옳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식을 올려치게 하며 중식을 깎아내리는 당신의 발언이 선동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김치에 대한 문제는 입이 아프도록 진실성 있는 주장을 제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김치는 중국에서 시작된 먹거리 문화이고 정확한 명칭도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오직 한국인들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바로 당신처럼 한식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한식이 중식을 카피해서 만들어낸 요리 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다 보면 식문화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게 되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그들은 지금도 고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극도에 가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음식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뽐내고 있는 한식이라는 브랜드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부터가 이미 중식의 요리를 그대로 카피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없는 한국의 요리 전문가들은 중식을 카피해서 아주 약간만 양념을 바꿔 한식이라고 주장했고 중식과 한식에 대한 차이를 전혀 모르던 서양권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한식의 주권에 대한 것을 중국으로 옮기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학생이라도 한식을 주로 다루는 요리사라면 이 정도 상식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뻔뻔한 한국인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한식의 기본 베이스가 중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저 한식을 수출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중국 정부가 봐줬지만 아마 지금부터는 절대 그런 배려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중국을 비난하고 중식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많은 외국인들은 한식을 먹어보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전부 한식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중식을 맛보기 위해 중국으로 왔어야 하는 관광객들이에요. 한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주장이 지금의 중국 관광객 하락 사태마저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에 대한 주장이 아닌 중국의 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위대한 계획입니다. 당신 같은 고등학생이 한식에 대해 조금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식이 중식에 포함되어 있고 중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 한식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식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중국인 교수는 마치 눈과 귀를 막고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듯 한국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기에 절대 지금의 한식 문화를 주도할 수 없었다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강의실을 둘러보니 이미 강의실 안에 있던 많은 대학생과 저의 친구들은 단상 위에 중국인 교수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굳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녀의 말을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실제로 강의실 이곳저곳에서는 한국의 맛있는 김치를 왜 자꾸 뺏어가려는 것이냐며 농담식의 비판을 하는 대학생 선배들도 있었고 심지어 몇몇째 친구들은 한국보다 중국이 가난한 나라 아니었냐면서 중국인 교수를 향해 지금 당장 발언을 멈추라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국인 교수의 주장은 한국의 한식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열등감을 느끼는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고 중국인 교수 또한 야유를 보내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억지스러운 주장을 우기는 것도 완전히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외국인 중년 남성이 강의실 뒤쪽에서 나타나더니 자신은 한국의 5성급 호텔에서 주방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인 교수의 발언을 코웃음 치듯 큰 소리로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왜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과 중국의 음식 문화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식도 인기 있는 요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식은 그 자체만으로 브랜드화가 완료되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나 한식은 중식과 다르게 간편하게 한 끼를 할 수 있는 김밥이나 죽처럼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크게 활용되고 있고, 이제는 미식의 중심가인 프랑스에서조차 한식을 극도로 선호하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당신과 같은 중국의 몇몇 요리사들은 한식을 깎아내리거나 한식이 중국의 전통요리 구성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흐름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영향력이 높아지니 그것을 의식하고 지금 이런 선동의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한식이 아닌 한국의 문화재나 한복과 같은 전통이 있는 문화들을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그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이 정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떨치고 싶다면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열해 보세요. 당신들의 길거리가 더럽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문화가 좋지 않아서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지, 한식과 중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중국인을 보면 꼭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 같네요. 중국인 교수는 진짜 한국의 호텔에서 요리를 다루고 있는 외국인이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기 시작했고, 남성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모든 자료 화면을 종료시키더니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녀의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 때문인지 강의실에는 더 이상 중국인 교수는 거부하겠다는 학생들의 야유마저 터져나왔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에 모여있던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요리이며 중국인들의 이러한 선동작전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요리라는 사실을 말이죠.